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이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분의 당화혈색소 검진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씨입니다. 2021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당화혈색소가 당시에 6.9가 나왔습니다. 1년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5.6으로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죠. 저분은 말 그대로 당뇨 환자였다가 정상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당뇨약이 필요 없는 경우가 된 케이스인데요. 네. 저기 나오는 수치 당화혈색소는요, 최근 3개월간의 혈당 조절 능력, 평균 혈당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그만큼 꾸준히 관리해야만 숫자가 잡히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당뇨 환자를 많이 보지만 저렇게 당화혈색소가 조절이 되어서 당뇨약을 끊는 경우는 사실 찾기가 좀 드뭅니다. 네. 어떻게 혈당 조절을 하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그러게. 1년 동안 뭘 하신 거야? 그렇습니다. 이 엄지 닥터께서도 궁금해하는 이분의 혈당 관리 비법,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1년 동안 당뇨약 끊고 지금까지 혈당 유지 중인 김미자예요. 혈색 좋으신 것 같아요. 내가 미용실을 하면서 손님을 불편해하기는 또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손발도 좀 많이 저리고 가위를 잡으면 손이 부으니까 이게 가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피가 안 통한다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파마를 말고 손을 올리면 이게 이제 좀 손이 좀 이렇게 피가 안 통해서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중요한 직업인데. 맞아요. 저거 치명적인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갔었어요. 근데 혈액 검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을 뵈니까 선생님이 당뇨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현재 당화혈색소가 6.9다. 아유, 바로 이렇게 당뇨 진단을. 거의 7. 제가 일하면서 식사를 제때 못해서 빵이나든가 뭐 이렇게 믹스커피, 뭐 과자류 이런 거를 즐겨 먹었거든요. 제가 믹스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한 하루에 9개, 10개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예? 와, 9잔이면. 아유, 너무 많이 드셨네. 엄마가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막 처음에는 손목에다가 이렇게 이제 혈관을 뚫어서 투석하시다가 심하셔가지고 또 이제 목에도 이제 이렇게 혈관을 만들어서 투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당뇨가 가족력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그럴 수 있거든요. 가족력이네.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무서워서 이게 당뇨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 이제 굳은 마음 먹고 했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1년 만에 그 당화혈색소를 낮춰요? 그러게요. 진짜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니, 계속 일도 하셨을 텐데. 그때 선생님께서 약을 끊자고 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이런 정보들을 우리 엄지 시청자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드려야 돼. 네. 맞아요. 2시 반, 이제 믹스커피 하나 들어갈 시간인데. 그쵸. 네. 지금 심심할 시간. 이게 제가 먹을 간식이에요. 긴 그릇이야? 근데 아무것도? 네, 이제부터 제가 먹을 간식을 빵을 만들 거예요. 제가 만들 빵은 당뇨인들이 먹을 수 있는 기리 바나나 빵이에요. 귀리 바나나 빵? 만들어 먹어. 빵을 만드신다고요? 빵을 어떻게 만들죠? 제가 기리 바나나 빵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빵 만드는데 재료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오트밀 가루, 그리고 계란, 물, 그리고 초록 바나나. 바나나 덜 익었어요. 노란 바나나하고 달리 초록 바나나는 당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노란 바나나는 당 지수가 한 62 정도 돼요. 근데 초록 바나나는 3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초록 바나나를 당 조절하는데 좀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기에 또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반죽 다 됐으니까 뚜껑 닫고 전자레인지에 넣기만 하면 돼요. 아, 저게 빵이 돼요? 간단하니까 언제든지 집에서도 가게에서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간식이고. 저녁이 궁금해. 저녁을 뭐 드시는지. 근데 밥 좀 먹어볼까? 뿌리 채소인데요. 무랑 연건, 또 우엉. 아, 저걸 드신다고요? 뿌리 채소 샤브샤브를 먹을 거예요. 샤브샤브? 샤브샤브는 보통 그쵸. 요건데. 당뇨인들이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하는데 저는 생채소를 잘 못 먹어서 제가 그냥 뿌리 채소를 샤브샤브처럼 끓여서 먹는 거예요. 엄청 간단한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육수가 끓으면 이 뿌리 채소를 육수에 넣어서 데쳐주시면 돼요. 맛있겠네. 무가 소화를 잘 시키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저분은 뿌리 채소 위주로만 좀 드셨는데 당 관리를 위해서 저게 제일 좋은 건가는 궁금증은 있어요. 네, 이 뿌리 채소 중에서도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가 있고 되지 않는 채소가 있습니다.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요, 전분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례자분께서 드신 무, 연근, 또 우엉 같은 경우에는 전분 함량은 낮고 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도 상당히 풍부하고요. 또 우엉과 연근에는 이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풍부한데요. 이 이눌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인슐린 기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천연 인슐린이라고 부르는 영양소거든요. 상당히 잘 골라서 건강 관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익히면 파괴되는 영양소도 있잖아요. 그 그쵸. 연근이랑 우엉에 있는 그 이눌린은 그럼 파괴가 안 될까요? 괜찮을까요? 이 이눌린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열에 강합니다. 그래서 160도로 가열을 해도요, 영양의 성분에는 거의 파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100도씨에 1시간 동안 가열을 해도 이눌린의 함량은 거의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해 먹어야 되겠네. 뭐 하시는 뭐지? 거지? 제 혈당 잡아주는 절 운동이에요. 절 운동이야. 이거 절 운동은 무릎 안 아프게 하는 저만의 팁이 있어요. 손을 이렇게 펴지 말고 갈퀴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손을 먼저 닿아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아, 손 힘으로 약간 지탱을. 충격을 덜 받게. 그렇지, 그렇지. 절을 하고 일어날 때도 손을 먼저 짚고 무릎을 들어요. 이렇게. 올라올 때는 무릎을 동시에 올라오면은 이 하체가 더 운동이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지금 저분은 무릎 관절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체에 있는 근육을 갖고 운동을 해요. 그래도 무릎이나 손이 아프면
이렇게 방석이나 요가 매트나 뭐 이렇게 이불 같은 걸 깔고 이렇게 하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식후에 바로 하루에 30회 정도 하고 있어요. 당뇨는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건강하고 정상인이다 생각을 하니까 기분은 좋아요. 좀 즐거운 삶이 된 거죠. 그러면 저희 일반인들도 이제 다가오는 겨울 때 어디 나가기 힘들고 이러면 저 운동하면 좋을까요? 네, 실제 이 절운동의 운동 효과가 꽤나 상당한데요. 8개월간 매일 4.5km를 걷거나 뛰었을 경우에요. 내장 지방의 감소가 7%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 절운동을 매일 30일간 108회씩 했을 경우에는요. 내장 지방의 감소가 무려 25%나 줄었다고 합니다. 만약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혈당 조절에 뭐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네, 뭐 대안이 있다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금 또 넘어지실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의자를 이제 잡고 한쪽 손은 앞으로 쭉 펴고 다리를 기역자로 해서 뒤로 이렇게만 있어도 허벅지나 이쪽에 힘이 가해지면 당 조절을 간도 하지만 허벅지 근육도 당 조절을 하고 있으니까요. 허벅지 근육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시한부 혈관 살리는 혈당 관리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혈당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충격적인 이 질환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질환인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당 못 잡으면 제3형 당뇨병까지 부른다. 제3형 당뇨는 처음 들어요. 생소하네요. 근데 1형, 2형까지는 들어봤어도 어떤 거예요? 3형 당뇨는 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은 용어지만 그래도 그건 이제 의사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용어인데요. 바로 제3형 당뇨는 치매입니다. 치매. 네. 치매? 치매가? 네네. 치매 뇌에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럼 치매면 치매지 이게 왜 제3의 당뇨병이라고 불러요? 네, 제3 당뇨병은 당뇨와 치매가 함께 생기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는 인슐린 분해 효소라고 있어요. 돌아다니는 인슐린 있잖아요. 얘는 분해해서 좀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걸 분해하는 효소가 인슐린 분해 효소인데 90%는 인슐린 분해하는 데 쓰지만 나머지 10% 정도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치매 만드는 변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얘가 써요. 실제 당뇨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65% 높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당뇨하고 치매는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당뇨는요, 우리 몸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망가진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우와. 네, 눈의 망막 사진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요, 이 혈액 속의 당 독소가 혈관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가늘고 약한 혈관이 바로 모세혈관인데요. 우리 몸의 여러 기관 중에서 이 모세혈관이 많은 곳이 바로 눈의 망막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사진이 두 번째 사진인데요. 이 염증과 출혈 때문에 손상된 모습이 보이시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너무 무서워요. 사실 말초혈관들이 당뇨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혈관과 신경이 동시에 망가지거든요. 발 쪽이 썩는 당뇨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장이 망가지는 당뇨병성 신장병증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혈관 건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당 조절을 잘하는 게 좋습니다.